여기는 이제 G5 플라자의 519호입니다. 제목은 이제 지니어스 연구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멘토링 오피스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진행되는 교실이 4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름 선생님이나 예은 선생님이 그룹 지도를 하시는 방입니다. 이 방에도 역시 뭐 수학 도둑을 비롯한 아이들한테 읽을 수 있는 거리하고 보드게임 혹은 뭐 장난감들이 좀 배치가 돼 있긴 한데 10주 부모 훈련 프로그램도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자리가 10개인데 1월에 시작된 1차 프로그램에서는 대략 8가족에서 9가족 사이가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한 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늘어져서 자꾸 좀 편수가 늘어나기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웩슬러 검사, 지능 검사에 대한 여전히 의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뭐 어느 정도는 할 얘기를 다 할 때까지 진행을 할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자, 지난주에 10개의 표준 검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보로 다시 한번 훑어서 말씀드리면 스탠포드 비네가 최초의 1:1 배터리 형식의 지능 검사로서 확립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터만 박사가 중심적으로 해서 프랑스 비네 박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이것이 이제 세계 1, 2차 세계대전에도 활용되었고 그래서 미 육군, 아마 육군뿐만이 아니겠죠. 미국의 그 모병제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뜻 그런 영화의 대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것들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같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네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이게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사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인지 능력, 그래서 새로운 전쟁 기술을 몸에 익히고 그런 것들을 실제 전투 현장에서 활용을 하려면 이런 이제 지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지능은 학업에 관련이 깊겠죠. 자, 그래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능 검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제 지능 이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다기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고요. 그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젝트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어쨌든 미국의 그 학자들 그리고 미국의 실제로 뭐 전문가들이 많은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영국 쪽이 많이 그 학자들이 등장하는 거 봐서 위험 학자들이 이 지능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 이론이 발달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계열들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계열이 뭐냐면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이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그것보다 앞서서 제너럴 인텔리전스, 일반 지능이라는 개념도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이제 일반 지능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 사람에 따라서 지능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이 발달해. 이렇게 하나의 지표로 1차원적으로 다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한 줄로 세우기는 어려워.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일반 지능의 대척점에 있는 뭐 약간 다차원적인 이제 그것을 극대화시킨 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박사가 주장하는 소위 다중지능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지능 이론에서 크게 이제 대두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입니다.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 뭐 인텔리전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아 가지고 지적인 그
영향력이 차근차근 빌드업이 돼가지고 발전한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유동지는 그런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빠른 판단 그리고 빠른 인지 능력의 발휘를 통해서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뭐 갈고 닦여지기보다는 주어진 것이야.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쪽이 유동지능이 됩니다.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웩슬러 검사와 이제 카우프만 검사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능 검사들이 바탕을 둬서 이제 개발된 배경 이론이 사실은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의 적절한 결합, 합성 아니면 종합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상당히 정제된 이론으로 확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에 보면 CHC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카우프만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루리아 방식으로 평가해 주세요. 뭐 이런 선택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CHC 이론입니다. 그럼 CHC의 CHC는 뭐냐? 학자들 이름이에요. 첫 번째 C는 뭐 캐롤, 두 번째 H는 혼,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C는 카텔. 세 명의 학자를 이제 이론들을 이제 종합해서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을 적절하게 컴바인해서 결합해서 이제 단일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웩슬러 검사와 카우프만 검사와 또 굉장히 많은 다른 검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핏 듣기는 그 세 학자들을 엮어준 게 사실 출판사래요. 출판사가 이제 계속 웩슬러 검사나 이런 지능 검사를 버전업을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러지 마시고 세 분이 다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 틀을 만들고 하나의 검사 틀을 만들면 이게 결정적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선도하는 지능검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유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확립시킨 이제 검사가 웩슬러 검사고요. 그리고 이제 웩슬러 검사는 그 통계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검사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수는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 실제 나이와 지적의 성장 나이를 비율로 따져서 나온 것이 지표인데 그런 것을 통계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소위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게 하도록 평균인 애들은 100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수리적인 모델을 확립시키고 그것이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적당하게 분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정교한 통계 이론을 적용해서 만든 최초의 검사가 웩슬러 검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웩슬러 검사가 확립이 되고 나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런 통계 이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 검사들이 서로 호환이 되게 한쪽에서는 얘 2%짜리 용전데 근데 저쪽에서는 아닌데 얘는 20%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1%이면 이쪽에서도 1%, 이쪽에서도 3%면 이쪽에서 3%가 되게끔 말하자면 조율을 해서 수치를 정교하게 정합성이 있도록 이제 학계가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